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로스 패키지를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 새로운 로스 패키지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만들고 있던 패키지들은 우리가 직접 소스 코드부터 런치 파일, 그리고 뭐 메시지면 메시지, 뭐 토픽이면 토픽, 이런 식으로 직접 우리가 다 만들었던 패키지였죠. 근데 그게 아니라 누군가 만들어 놓은 패키지, 혹은 뭐 누군가 만들어 놓은 패키지에 우리가 조금의 커스터마이징을 하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로스 패키지를 가져오는 방법, 가져와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렇게 새로운 로스 패키지, 누군가 만들어 놓은 로스 패키지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주로 언제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자, 새로운 센서가 추가됐을 때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자,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가제보에서 쓰고 있던 로봇에는 이미 카메라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 카메라에 단점이 있죠. 카메라는 거리를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거리도 알아낼 수 있는 뎁스 카메라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써봐야겠다, 뎁스 카메라라는 새로운 센서를 달고 싶다 라고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그냥 달면 될까, 좋은 거 사서 달면 될까를 생각해 보기 전에 우리는 지금 로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하셔야 됩니다. 이전에 저희가 이제 액션 예제를 하면서 오픈CV를 살짝 봤듯이 로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혹은 로스와 호환이 가능한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어야지 좀 더 개발이 편하고 빠르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센서를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직접 인테그레이션 하고 관련된 로스 패키지가 있다면 어떻게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예시를 보이고자 이 강의를 준비했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센서를 추가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리얼센스, 인텔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리얼센스라는 카메라, 뎁스 카메라 센서를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새로운 센서를 달고자 했을 때, 자, 로스가 호환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이런 페이지, 제가 링크를 걸어 놓는데요. 자, Sensor Supported by Loss 라고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종류별로 나와 있고, 뭐 1D, 2D, 3D 레인지 파인더 센서들, 뭐 라이다 같은 것도 될 수 있고 RGB 카메라들도 될 수 있겠고요. 일반 카메라들, 심지어 오디오 스피치 레코그니션 이런 것도 있고요. 모션 캡처, 포스 토크, 터치, IMU, GPS, 파워 서플라이, RFID, 뭐 이런 여러 가지 센서들이 있는데, 이들 중에서 이제 로스의 서포트가 가능한 그런 센서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 있죠. 여러 가지 회사들, 각 센서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지금 저희는 RGB 카메라에 관심이 있었고요. RGB 카메라로 이동해서 ORB 백도 있고, 뭐 IFM도 있고, 리얼센스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센서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뭘 고를 거냐는 뎁스 카메라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하겠죠. 제가 사용하고 싶은 이 상황에서는 이러이러한 스펙을 가진 RGB 카메라가 필요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조금만 찾아보고 공부해 보면 바로 알 수 있긴 한데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원하는 스펙에 맞는 회사, 그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의 제품을 골라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쨌거나 이런 고민들을 다 공부를 한 나서 결국은 리얼센스라는 것을 사용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렇게 리얼센스 것을 사용하겠다. 그리고 리얼센스에도 사실 여러 가지 제품군들이 있습니다. 살짝 제가 밑으로 내려보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뭘 쓸 거냐, 이때 또 고려해야 될 점이 중요한 것으로, 지금 사용 중인 개발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지에 대해 제가 볼드체를 강조를 해놨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분투 18.04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로스는 멜로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용 환경에 적합한지, 예를 들어서 센서는 이미 오래 전에 나와서 이게 로스 멜로딕이 아니라 로스 카이네틱까지는 제공을 하는데, 그 이유는 더 이상 로스 소스 코드는 뭐 트래킹이 하지 않고 있다, 디프리케이티드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면은 호환이 안 될 수도 있겠죠. 물론 거기서 꼭 사용해야겠다, 이 스펙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커스터마이징이 좀 들어가긴 하겠지만 그래도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리고
이미 누군가 해놓은 사례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이 또 중요할 것입니다. 주로 이제 GitHub 위키와 리드미를 가장 먼저 찾아보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구글링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인텔 리얼센스 뭐 로스 패키지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혹은 인텔 리얼센스 로스 튜토리얼, 로스 이그젬플 이런 식으로 치면 이미 누군가 해놓은, 잘 정리해놓은 그런 블로그 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충분한지를 살펴보고 반대로 센서를 고르는 것도 좋은 전략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구매가 좀 접근이 용이한지,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서밖에 안 판다, 그래서 5주나 6주 기다려야지 살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관세도 뭐 20만 원이 붙는다,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에서는 잘 기회비용을 선택해서 가격이랑 비교해서 선택을 구매를 하셔야겠죠. 자, 어쨌거나 저 같은 경우는 리얼센스 뎁스 카메라를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이 뎁스 카메라, 그래서 가장 먼저 공식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뭐 장단점들이 있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으면 이런 제품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크게 여기는 4종류의 뎁스 카메라가 있네요. 이 중에서 뭘 선택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이 리얼센스 같은 경우는 스펙 비교를 이렇게 한눈에 보기 쉽게 깔끔하게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비교해보고 살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제가 구매한 모델은 D45라는 모델입니다. 가격은 제일 비싸기는, 이 L52로 다음으로 비싸긴 하지만 D45와 바로 옆에 있는 D435가 어떤 차이가 있을지 뭐 이런 식으로 비교해보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사실 센서에 대한 이 놀리지가 필요하겠죠. 카메라 센서에서 뎁스 어큐러시가 어떤 거에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지금 여기서는 가장 큰 차이로 미니멈 뎁스 디스턴스 at max resolution, 이게 거의 2배 정도, 옆에 있는 것과 2배 정도 차이 나고 아이디어 레인지도 2배 정도 차이 나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혹은 이것이 지금 내 상황에 적합한지, 이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이제 구매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39달러라고 하지만 이게 작은 돈은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고른 뒤에 저 같은 경우는 뭐 직접 직구를 할 수도 있겠지만, 비교적 이런 뭐 영수 처리나 이런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국내 업체인 디바이스 마트에서 이렇게 구매를 하였습니다. 가격은 뭐 30만 6천 원 정도 했네요.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저는 찾아봤고, 그리고 다음으로 로스 사용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론 알아봐야겠죠. 자,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을 열심히 해봤더니 리얼센스 로스라는 패키지가 있네요. 그리고 제가 지금 로스 멜로딕의 우분투 18.04를 사용하고 있는데, 로스 멜로딕 서포트 되고 우분투 18.04 서포트 되고, 이러한, 그리고 이미 사용자들이 많이 해놔서 위키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점들을 고려해서 되게 사용자가 보기 좋게 도큐멘테이션을 잘 해뒀구나, 이 센서를 사용하게 되면 따라하기가 편하겠다 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 센서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D45 모델이 제 기존의 D435는 써봤는데 뭔가 좀 개선이 많이 됐다고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써보고 싶기도 해서 구매를 해보게 됐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해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면, 제가 조립을 미리 해놨습니다. 그래서 D45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실 상당히 좀 크기는 크고요. 지금 D435가 없어서 뭐 비교해 볼 수는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뭐 그 뎁스 카메라들도 있고 RGB 카메라도 있고 이런 식으로 카메라가 많이 들어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뒤에 인텔 같은 경우는 뒤에 I가 붙는 경우는, 모델에 I가 붙으면 이너셜 그 메저먼트 유닛인 IMU가 들어있다는 뜻이어서 그 카메라와 IMU 두 개 사이에 센서 퓨전도 이미 온칩으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모델이긴 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기본적으로 구성해 주는 거는 이렇게 생겼고, 뒤에 다른 곳에 부착할 수 있도록 나사 구멍도 들어가 있으며, 사실 제가 좀 마음에 안 들긴 하는 것은 이 USB 케이블을 아래에서 위로 꼽도록 되어 있는 게 좀 불편 사항이긴 합니다. 왜냐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예를 들어 떨어지거나 하면은 바로 이렇게 케이블이 꺾이면서 고장이 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되긴 하는데요.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이 센서를
이제 연결을 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웹캠은 똑같은 카메라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종료를 해보고요. 자, 지금 같은 경우 사실 이 리얼센스를 로스에서 사용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 리얼센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뭐 디바이스 드라이버나 아니면은 리얼센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뷰어 같은 것을 설치해야 되는데요. 그거와 관련된 리눅스 패키지들을 설치하는 것을 제가 여기다 적어 놓았습니다. 자, 물론 이것들도 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튜토리얼들에 기반해서 해놨던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분투 18.04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저와 같은 동일한 환경이라면 이 커맨드들을 바로 사용하셔도 될 겁니다. 자,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패키지들, 유틸들, 뭐 디벨롭먼트를 위한 여러가지 패키지들을 모두 설치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로스가 아니라 리눅스 상에서 관련된 뭐 공유 라이브러리라든지 그런 패키지들이 잘 설치가 됐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리얼센스를 꽂고, 자, 리얼센스가 잘 꽂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RS Enumerate Device라는 리얼센스에서 기본 제공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입력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뭐가 나오는데요. 자, 뭐 많이 뜨니까 여기서 name 따로 필터링하면 리얼센스 D45가 꽂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디텍션이 됐네요. 자, 이런 식으로 디텍션 확인을 하고 리얼센스 뷰어를 입력하게 되면, 이거는 로스가 아닙니다. 이건 리얼센스에서 기본 제공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3D 모델, 3D 월드가 생성되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이 카메라 모델은 빠른 데이터 전송과 수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USB 3.0 사용하기를 권장하고 있는데 저는 2.1로 되어 있긴 합니다. 지금 우선은 진행해 볼게요. 자, 스테레오 모듈, RGB 카메라 이 두 개를 한번 켜봤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레이저 포인터와 RGB에서 추출된 그 색깔이 결합돼서 이런 RGB 포인트 클라우드가 만들어진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손을 한번 올려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제 손도 잘 보이죠? 근데 지금 약간 뭐 성능이 생각보다 별로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 제가 거의 사자마자 바로 실행해 보는 거긴 한데요. 여기 보시면 리얼센스에서 제공하는 것 중에 또 좋은 게 온칩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혹은 뭐 이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것을 해주면 훨씬 더 좋아지는데, 이게 뭐냐면 마치 우리가 뭐 카메라를 처음 사서 뭐 조리개 값도 조절하고 뭐 내부의 여러 가지 속성들을 좀 바꿔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처음에 카메라를 샀을 때 안에 있는 뭐 인트린식 그리고 익스트린식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최적화해주는 캘리브레이션 조정해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걸 지금 제가 안 해서 그런 좀 이런 잡음이 심하기도 하다라는 것을 좀 염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30만원 정도의 가격에서 엄청나게 높은 성능을 기대하는 것도 그렇게 뭐 물론 분야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정도 성능이면 준수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어쨌거나 다시 꺼주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세그멘테이션 폴트가 이루어지면서 꺼졌네요. 이런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자, 이런 예를 들어서 뭐 세그멘테이션 폴트가 지금 일어나면서 꺼졌다, 뭔가 지금 메모리 관리에서 뭔가 터진 것 같은데 뭐 리얼센스 뷰어에서 이런 문제가 터졌다,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자, 이런 GitHub 레포지토리들에서 옆에 이슈를 들어가서 여기서 검색해 보시는 걸 저는 가장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같이 뭐 세그멘테이션 폴트가 일어났습니다. 어디서? 뭐 리얼센스 뷰어에서. 뭐 51개 클로스드 이슈, 4개 오픈 이슈, 이런 식으로 뭐 사실 좀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 오류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여기 것들에서 좀 더 필터링을 해서 지금 저와 같은 여러분들의 오류 상황과 맞는 것을 찾아낸 다음에 거기서 이제 해결책이 있으면은 그거를 트래킹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는 그러면 로스 패키지 설치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자, 리얼센스 로스는
자, 밑으로 내려가서 설치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배포판을 설치하기. 배포판은 apt-get install loss 뭐 멜로딕 로열센스2 카메라 이런 식으로 바로 터미널에서 설치할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그 이 리얼센스 측에서 이미 클라우드에 올려놓은 그런 배포판 패키지를 다운받는 형태가 될 것이고요. 이렇게 하거나 혹은 직접 이 git 레포지토리에서 클론한 다음에 이제 캐킨 메이크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소스 코드에서 직접 가져왔어요.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지금 이슈가 많기도 하고 이미 오픈된 이슈가 70개나 있기도 하고 이 상황에서 배포판을 설치하기에는 뭔가 또 오류가 발생할 것 같고 배포판을 설치하면은 직접 제가 뭔가 소스 코드를 수정하거나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스 코드에서 직접 가져와서 빌드를 해봤습니다. 이 과정은 밑에 다 적어 놓았고요. 뭐 시간 관계상 바로 그냥 클론해서 메이크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바로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대신 여기서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사항이냐면 이때 직접 소스코드에서 인스톨 할 때 유의사항이 dynamic reconfigure라는 것이 꼭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dynamic reconfigure라는 것을 이것은 배포판으로 따로 설치를 해줬고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들어가 보면 네 이미 이게 아니라 자 dynamic reconfigure GitHub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이슈도 뭐 하나밖에 없기도 하고 2days ago 였는데 뭐 이런 식으로 뭐 여러가지 충분히 안정성이 지금 보장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 패키지 같은 경우는 직접 배포판을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잘 작동하기도 했으니까 문제없이 여러분들도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다이내믹 리컨피규어를 설치를 하고 리얼센스 로스를 소스 코드 클론을 통해서 빌드를 한 다음에 이제 런치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런치 또한 이 리얼센스 로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튜토리얼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리드미가 상당히 잘 적혀 있어요. 네, 뭐 양이 많아서 정리된 감이 정리돼서 딱 한눈에 보기는 쉽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 이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 혹은 몇 정도 값으로 하는 걸 추천한다 이런 것도 다 나와 있고 지금 저는 이 예제를 실행시켜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포인트 클라우드를 띄워보고 RBG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예제인 것 같은데요. 바로 이 라인을 복사 붙여넣기 해서 이 터미널에서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커맨드를 제가 여기다 가져온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지금 저는 Gcamp 워크스페이스에서 작업하고 있고 캐킨 메이크까지 한 상황에서 소스를 한번 해주고 자, 이제 해당 노드를 실행시켜줬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아무것도 실행이 안 되네요 할 수가 있는데 RBG를 켜주셔야 됩니다. RBG를 켜줬다면 자 이제 프레임을 잡아줘야 되는데요. 카메라 링크로 잡아주고 자 스테이터스가 오케이가 됐죠. 자 이전에 이제 디버깅 툴에 대해서 설명했던 것과 같이 RBG에 대해서는 크게 설명을 안 하도록 하겠고요. 여기서는 자 여기서 카메라의 뎁스의 컬러 그리고 여기 포인트 클라우드 2D를 누르면 방금 보셨던 그 포인트 클라우드가 바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방금 보이는 것은 똑같긴 한데 여기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가셨으면 해요. 예를 들어서 방금 같은 경우는 이제 들여온 그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리얼센스 뷰어라는 리얼센스에서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설치를 이제 화면에 보여줬던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로스에서 제공하는 메시지 타입 로스에서 제공하는 뭐 서비스 타입을 통해서 이 RBG에서 나오게 했다는 점,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로스로 구성되는 로봇이 있다고 하면 방금 리얼센스 뷰어에서 봤던 그 데이터 타입은 이 로스를 사용하는 로봇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과 같이 이렇게 로스로 한번 랩핑이 된 상태라면 이 이미지 포인터들이 우리가 마치 액션 예제를 하면서 오픈CV랑 로스 CV 브릿지를 사용했던 것과 같이 로스에서 인식할 수 있는 그 이미지 데이터 포맷으로 변환이 된 상태에서 이 RBG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로봇에서도 이 데이터들을 읽어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물론 그 과정에서 한번 랩핑이 있어서 뭐 좀 더 느려지지 않나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에서는 좀 차치하고요.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소음 같은 거를 올려서 잘 보이고 있네요. 숨도 보이고. 제 옆에 외장하드가 있는데 외장하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장하드도 잘 보이고 하는데, 사실 이 뎁스 카메라 사용하면서 좀 유의하셔야 될 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 설명해 드리고자 해요. 지금 제 앞에 물통이 있습니다. 좀 투명한 물통이 있는데 이걸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물통이 보이시나요? 근데 잘 가보면 물통이 가운데가 뚫려 있는 것처럼 인식이 되네요. 네, 이와 같이 이게 기본적으로 레이저 기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투명해서 뭔가 뒷부분이 보이는 물체, 레이저를 통과시키는 물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물통과 같은 재질로 이루어진 그 커다란 뭐 플라스틱 벽이 있다, 투명한 플라스틱 벽이 있다, 이랬을 때는 이제 그 로봇을 만드실 때 충돌할 위험이 있겠죠. 그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느냐 라면, 뭐 소나 센서, 초음파 센서를 단다든지 아니면은 레이더 센서를 달아서 이 두 개의 센서의 퓨전을 통해서 좀 더 서로 상호 보완을 하도록, 그런 식으로 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또한 이제 실제 로봇을 만들다 보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했던 이 문제도 하나의 연구 분야로 잡힐 만큼 네, 좀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은 문제이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이런 유의점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자, 다시 RBG를 종료시켜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뎁스 카메라를 만약에 사셨다 했으면은 재밌는 어플리케이션이 내장되어 있는데요. 리얼센스 로스에. 그게 뭐냐면 슬램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방금 우리가 설치한 이 리얼센스 로스 안에 이미 이제 슬램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스 코드, 그런 런치 파일이 들어가 있어요. 바로 뭐 RS 알템 맵 뭐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러한 런치 파일들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 위키를 들어가 봐도 그럼 슬램이 뭐냐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는 이 강의의 범위를 벗어나고, 슬램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이것과 같이 이 카메라를, 리얼센스 D 카메라를 잡고 제가 제 방을 안을 이동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랬을 때 방 안을 이동해서 다시 제가 컴퓨터에 있는 이 자리로 돌아오게 되면 이 카메라가 계속해서 움직였던 그 경로, 그리고 그 시점에서 자기가 보았던 화면들을 정보를 취합해서 움직임과 동시에 움직였던 그 공간의 지도를 형성하는 그런 기술을 얘기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슬램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슬램이라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커다란 연구 분야이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더 찾아봐 주셔도 될 것 같고요. 단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리얼센스 로스 안에는 이런 식으로 리얼센스 카메라를 이용해서 슬램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소스 코드와 런치 파일이 이미 내장되어 있다 라는 것을 얘기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시로 제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계속 지도가 생성되는 것이 보이죠. 네. 여기서 이제 좀 더 공부해보고 싶다거나 이것을 연구하고 있는 연구실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 리얼센스 카메라와 리얼센스 로스 패키지를 기반으로 해서 본인의 알고리즘을 직접 적용해보는 그런 식으로의 응용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센서를 사용한다는 상황에서 기존의 로스 패키지를 클론하고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시스템에 인테그레이션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자, 로스의 이제 좀 강력한 점이 무엇인지 살짝 체감이 되실지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로스 패키지가 없었다 라고 생각해 보면, 그 로스를 사용하지 않았다 라고 생각한다면 특히나 카메라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양이 많고 실시간으로 처리되기를 원한다면 이 안에 뭐 병렬 처리를 한다든가 자원을 최대한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되게 고심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일 겁니다. 컨트롤과 더불어서 카메라 센서까지 다루게 된다면요. 근데 지금 만약에 로스를 사용하게 된다면 노드를 사용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복잡하지 않게 간단하게 구현할 수가 있고,
단순히 이제 최적화를 일단은 차치하고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입장에서 굉장히 빠르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로스의 장점인데요. 여러분들도 슬슬 이제 이렇게 로스는 이런 점에서 그러면 아주 좋겠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직접 몸으로 체험해 보셨으면 싶어서 이런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또 이어서 새로운 패키지를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고자 하는데요. 그러면 이번 시간은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